최근 사우디에서 한국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맛이? 섭씨 52도 사막에서 3초 만에 완성되는 차가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봉지 하나가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줄을 서고 심지어 왕실 근위대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외곽 고속도로에서 작은 트럭 휴게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섭씨 52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열기가 식당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3개월째고 수리할 돈도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에는 트럭들이 쉼없이 지나갔지만 제 식당에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었어요. 5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메카로 가는 이 구간은 트럭 기사들의 필수 휴식 지점이었거든요. 하루에 50대 이상의 트럭이 들렀고 저는 이집트식 코셔리와 샤와르마를 팔며 가족들에게 제법 넉넉하게 송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년 전 길 건너편에 사우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휴게소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석유 자본이 만든 그곳은 에어컨이 빵빵한 식당에 깨끗한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했죠. 황금색 간판에 대리석 바닥, 수입 원두로 내리는 고급 커피까지. 가격도 저보다 저렴했어요. 검은 황금으로 쌓은 자본력 앞에서 저 같은 이주민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집트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우디 손님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석유로 부를 쌓은 이 나라에서 가난한 이주민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한 번은 트럭 기사가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그냥 돌아선 적도 있었어요. 이집트 놈이 만든 음식은 못 먹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작년 같은 달에 30%도 안 됐어요. 식재료 값도 못 내고 집세도 2달째 밀렸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아내와 2아이에게 송금한 지도 석 달이 넘었죠. 전화할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가장 큰 충격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동생 아흐메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는 사우디 북부 타부크의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작업 중 크레인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는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병원비를 보내줘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까지 받은 상태였죠. 그날 밤 낡은 식당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왔는데 지금은 가족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손님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전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사우디 현지인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택배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동생 아흐메드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봉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전혀 읽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동생의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형, 미안해. 병원비 때문에 형한테 부담 줄까봐 걱정이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나한테 나눠준 커피야. 힘들 때 마시면 기운 나더라. 형도 힘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동생을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니요. 봉지를 하나 집어들고 자세히 봤어요. 그림으로 보니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커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섭씨 52도 사막 한복판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차가운 물에 타면 어떨까?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 컵에 따르고 봉지를 뜯어부었습니다. 스푼으로 몇 번 저으니 금방 녹더라고요. 3초도 안 걸렸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커피 향은 진하면서도 부드러웠고 얼음물과 섞여서 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느낌이었죠. 이런 커피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봉지를 세어봤습니다. 총 50봉지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걸 트럭 기사들에게 나눠주자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커피 봉지들을 식당 한쪽에 정리해뒀어요. 오늘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이 차가운 커피를 무료로 드리기로 했죠. 첫 손님은 오전 9시쯤 도착한 파키스탄 트럭 기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물 한 잔만 주문했어요. 제가 얼음 든 커피를 가져다 주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뭐냐고 묻더라고요. 차가운 커피예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끼리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게 이곳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목이 말랐는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지면서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정말 공짜예요? 네, 그냥 드세요. 더위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트럭 운전하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정오쯤 되자 트럭 2대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아침에 갔던 파키스탄 기사가 동료들에게 말했나 봅니다. 그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커피를 마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오후가 되자 더 많은 트럭이 몰려왔습니다. 평소 하루 3대 정도 오던 게 그날은 10대가 넘게 왔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운 커피를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가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거였죠. 저녁 무렵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신형 렉서스를 몰고 온 사우디 젊은이 3명이었어요. 석유 부자 나라 젊은이들답게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들은 리야드에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라며 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특별한 걸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 드렸어요. 사우디 현지인들은 제 식당을 무시해 왔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루 벌이가 수천 리알은 될 것 같은 그들이 낡은 제 휴게소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한 거냐고요? 한국에서 온 커피라고 대답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감탄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면 품질은 확실하겠네요. 요즘 한국 거 다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석유로 세계 최고 부를 누리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한국 제품에 열광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들이 500원짜리 인스턴트 커피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음식도 주문했어요. 코셔리 3그릇이었죠. 이집트 음식을 주문한 사우디 부자들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매출은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커피 봉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50봉지로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5봉지를 써버렸죠. 이 속도면 사흘이면 다 떨어질 거였습니다. 그날 밤 고민이 많았어요. 커피를 계속 무료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손님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본 진짜 미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손님은 계속 늘었습니다. 트럭 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들도 들르기 시작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커피를 마시고는 또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사흘째 되던 날 커피 봉지가 5개 남았습니다. 불안했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갔던 파키스탄 기사가 큰 쇼핑백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는 리야드 시내 대형마트에서 같은 한국 커피를 100봉지나 사왔다고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힘을 얻었으니 이 정도는 보답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주 노동자들은 서로 도와야 해요. 형님이 시작한 이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커피 나눔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휴게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루 평균 30대 이상의 차량이 들렀고 음식 주문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배가 고파지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주문했던 거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사우디 현지인들도 편하게 제 식당에 들어왔어요. 이집트인이라고 무시하는 시선이 줄어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었던 거예요. 길 건너 석유 자본이 만든 호화 휴게소를 지나쳐 제 낡은 식당으로 오는 벤츠와 렉서스들. 황금 장식 카페 대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3초 만에 만든 커피를 마시는 부자들. 석유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죠. 2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휴게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이 탄 승용차였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사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를 찍고 커피를 찍고 식당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아침부터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차가 밀릴 정도였죠. 리야드에서 온 대학생 그룹, 제다에서 주말 나들이 나온 가족들, 심지어 두바이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했어요. 일주일 전에 이곳을 다녀가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고 다들 위치를 물어봤다면서요. 그녀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휴게소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석유 부자들이 줄 서는 500원짜리 기적. 사막 한가운데 이집트 아저씨의 마법 같은 한국 커피.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 제품은 역시 다르네요. 석유 나라에서 커피가 더 인기라니 신기해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파키스탄 기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유명 인사가 됐어요.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 형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지고 있다고 했죠. 가난한 이주민이 석유 재벌들을 이긴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동생이 보낸 커피를 나눴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걸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 후 리야드 시내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믹스커피 판매량이 전월 대비 800% 급증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제가 쓰는 브랜드는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고 했죠. 마트 담당자는 한국 본사에 긴급 주문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리야드 최고급 쇼핑몰에 입점한 유명 카페 체인에서 아이스 믹스커피 메뉴를 새로 출시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한 잔에 25리알. 제가 무료로 주는 커피와 똑같은 건데 고급 카페에서는 7,000원을 받는 거였죠. 그 카페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우디 사업가였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다고 했어요.
석유로 대를 이어 불을 쌓은 그가 이집트 이주 노동자인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믹스커피냐고요? 아라비아 최고급 원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왜 인스턴트 커피를 메뉴에 넣었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고급스러움보다 진정성을 찾는다고요. 3초 만에 만들어지는 솔직함, 누구나 똑같이 즐길 수 있는 평등함이 이 시대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처럼 따뜻하게 나누는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했죠. 그날 밤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동생 아흐메드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형, 한국 현장 사람들이 형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대요. 한국 커피가 사우디에서 대박났다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있어요. 형이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동생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니요. 동생이 보낸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매출은 평소의 5배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값진 게 있었어요. 석유가 아니라 정성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길 건너 대형 휴게소 사장 압둘라지즈가 어느 날 제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3대째 석유 사업으로 부를 쌓은 집안 출신이었죠.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한국 커피로 장사하는 게 우습지 않냐고요. 사우디 땅에서 외국 것으로 돈 벌려는 게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 무슨 장사냐고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더 나쁘다고 했죠. 공짜로 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 그의 휴게소는 제 식당이 유명해진 이후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황금 간판의 대리석 바닥, 수입 원두 커피를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산했죠. 석유 자본이 만든 호화로움보다 낡은 휴게소의 따뜻함을 사람들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가 가고 나서 불안했어요. 그의 집안은 정부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우디 보건당국 단속반이 들이닥친 거예요. 4명의 공무원이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출처불명 음료를 제공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들은 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검사했죠.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입 허가는 받았냐고, 위생 검사는 통과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라고요. 대형 마트에서도 파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과 식당에서 제공하는 건 다르다면서 전부 압수하겠다고 했죠.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몰려든 거예요. 평소 단골이었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집트 기사들이 30명도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사람은 우리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고요. 섭씨 50도 사막에서 무료로 차가운 커피를 나눠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동조했죠. 우리는 이 형님을 지킬 거라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어요. 단속반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이주민을 옹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물러나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영사였는데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영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한국 믹스커피의 수출 허가증, 식품안전인증서, 사우디 수입 승인서까지. 모든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죠. 다음 날 단속반이 다시 왔을 때
영사님이 동행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합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압둘라지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지역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외국 문화가 침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석유로 번영한 사우디가 왜 값싼 인스턴트 커피에 열광해야 하냐고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기사를 본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신문사 댓글란이 폭발한 겁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압둘라지즈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었죠.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석유로 부자가 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겸손입니다. 이집트 형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도 계산합니다. 누가 더 사우디답습니까? 그날 오후 압둘라지즈의 휴게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석유 자본으로 만든 화려함이 한 잔의 정성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저는 승리의 기쁨보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바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나자 제 휴게소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단골들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이드 할아버지는 특별했습니다. 사이드 할아버지는 리야드에서 은퇴한 석유회사 임원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람코에서 일하며 부를 쌓았지만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죠. 자녀들은 모두 미국과 영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해서 나왔다고요. 석유로 번 돈이 수억이 넘지만 외로움은 살 수 없다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또 다른 단골은 젊은 트럭 기사 칼리드였습니다. 갓 결혼한 25살 청년이었는데 장거리 운전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신혼인데도 일주일에 집에 하루밖에 못 들어간다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칼리드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사이드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 있나? 칼리드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어요. 일은 힘들고 아내와 시간도 없고 돈은 모자라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을 때 자신도 비슷했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라고 하셨어요. 하루 1시간이라도 아내에게 온전히 집중하라고, 그게 30년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유회사 임원 출신 할아버지와 젊은 트럭 기사. 이 두 사람이 커피 한 잔 앞에서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칼리드가 아내와 함께 왔어요. 수줍게 웃으며 할아버지께 인사시키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이드 할아버지는 기뻐하시며 그들 부부에게 커피를 사주셨어요. 석유로 번 부로 젊은 부부의 미래를 응원하신 거였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외로운 노인들, 지친 운전자들, 젊은 커플들이 제 휴게소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조언을 얻고, 누군가는 그냥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리야드 대학교 학생 5명이 찾아왔어요. 사회학 과제로 이곳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했죠. 학생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그냥 커피를 나눴을 뿐이라고 했죠.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석유로 부자가 된 사우디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했어요. 고급 카페, 화려한 쇼핑몰, 값비싼 레스토랑. 하지만 진심으로 나누는 공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르다고 했어요. 돈을 내지 않아도 환영받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누구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이게 사우디에서는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제가 한 일이 혁명이라니요. 저는 그냥 동생이 보낸 커피를 나눴을 뿐인데 말이에요. 한 달 후, 그 학생들이 쓴 논문이 대학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석유 너머의 가치 사막 휴게소에서 발견한 새로운 공동체. 논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역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휴게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사이드 할아버지와 칼리드 부부, 단골 트럭 기사들,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텅 빈 식당에서 홀로 앉아 절망했던 제 모습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분은 석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밖에서는 석유를 실은 거대한 탱크로리들이 끝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우디의 불을 상징하는 검은 황금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제 휴게소를 지나칠 뿐이었어요. 정작 이곳에 머무는 건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따뜻한 공간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리야드 시내 고급 미용실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여성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에서도 한국 믹스커피를 서비스로 내놓기 시작했다고요. 파마나 염색 대기 시간에 따뜻한 커피를 주는데 손님들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50대 사우디 여성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SNS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커피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놀랍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죠. 손님들이 커피 어디서 사냐고 계속 물어봐서 미용실 한쪽에 판매 코너까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 달 만에 1000봉지가 팔렸다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시기 리야드 최대 체인 호텔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식 뷔페에 한국 믹스커피 코너가 생긴 거예요. 석유 부자들이 묵는 5성급 호텔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제공한다는 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투숙객 만족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보다 한국 믹스커피를 찾는 손님이 더 많다고요. 특히 젊은 사우디 부자들이 선호한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대형마트에서 들려왔습니다. 전국 체인 마트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간 한국 믹스커피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는 품절과 입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중동 수출 물량을 긴급 증량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커피를 수입하는 양을 늘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카림 씨 덕분에 한국 식품 전체의 판매가 늘었다고요. 믹스커피뿐만 아니라 라면, 김, 고추장까지.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생전 처음 대사관에 가봤습니다. 웅장한 건물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어요. 대사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한국 제품의 위상을 높여줘서 감사하다고, 이집트 출신이지만 한국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올해 한국의 사우디 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커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중동 국가들로의 확산이었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에서도 한국 믹스커피 수입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시작된 열풍이 중동 전역으로 번진 겁니다. 대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수억을 들여도 하지 못한 일을 카림 씨 혼자서 해냈다고요. 진심이 담긴 한 잔의 커피가 외교관 100명보다 강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대사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야드 도심 빌딩들 사이로 석유 회사들의 거대한 로고가 보였어요. 아람코, 사브, 석유화학 기업들. 이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동 전역을 움직이는 건 석유가 아니라 커피였습니다. 검은 황금이 아니라 갈색 가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사우디 최대 일간지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믹스커피 현상 석유 이후 사우디의 새로운 문화였어요. 기자가 직접 찾아와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리야드 시내 카페 200곳 중 70%가 믹스커피 메뉴를 추가했다는 통계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절반 이상이 무료 또는 저가로 믹스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더 흥미로운 건 소비 패턴 변화였습니다. 젊은 사우디인들 사이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믹스커피를 즐기는 게 트렌드가 됐다는 거예요. 검소함과 진정성이 새로운 가치로 떠올랐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한 20대 사우디 청년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 세대는 석유로 부를 과시했지만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게 중요하다고 카림 아저씨의 커피에는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죠. 그날 밤 휴게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동생이 보낸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석유 탱크로리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 부는 석유에서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휴게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차량 10대가 일렬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부유한 가족단체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흰색 전통 복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가슴에 왕실 문양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었거든요. 선두에 선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당당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그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카림 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왕실 근위대 사령관 파이살입니다. 왕세자님께서 직접 보내셨습니다. 왕세자님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석유 산업을 총괄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그분이 왜 저를 찾았을까요? 파이살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왕세자님이 SNS에서 제 이야기를 보셨다고요. 이집트 이주민이 한국 커피로 사우디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의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과연 소문대로인지 이게 진짜 진심에서 나온 일인지 보고 오라는 거였죠. 사령관과 근위대원들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음물에 믹스커피를 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10잔의 커피를 만들어 테이블에 놓았어요. 근위대원들이 일제히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파이살 사령관이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미소로, 그리고 깊은 감탄으로.
다른 대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 대원이 물었어요. 이게 정말 무료입니까? 네, 모든 손님께 무료로 드립니다. 제가 대답했죠. 왜 그러십니까? 파이살 사령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동생이 한국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동생에게 이 커피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적이어서 저도 나누고 싶었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겁니까? 사령관이 물었어요. 네, 그들은 이걸 정의라고 부른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요. 파이살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석유 왕국의 심장부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 외국 제품으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석유로 부를 쌓으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말입니다. 사령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왕세자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다. 카림 씨가 보여준 게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왕실 행사에 한국 믹스커피를 공식 음료로 채택하고 싶다는 제안서였습니다. 왕세자님 주최 국제회의, 외교 행사, 왕실 가족 모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계약금만 수백만 리알이었어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누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파이살 사령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백만 리알을 거절하는 겁니까? 네, 하지만 한국 정식 수입업체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구매하신다면 한국 기업들도 기뻐할 거예요. 사령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지.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중에서는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왕세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카림 씨의 정신을 사우디가 배워야 한다고. 석유로 세운 나라가 커피 한 잔에서 미래를 배운다고. 근위대가 떠나기 전 파이살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 정부 발표를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차량들이 사라진 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석유 왕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제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들은 돈이 아니라 정신을 배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게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왕실 근위대 방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은 왕세자님이 인정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왕실의 인정이 아니라는 걸요.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진심,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석유 시추 타워들의 불빛 너머로 보이는 별들처럼 진짜 가치는 언제나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국의 언론이 모인 자리였죠.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휴식 프로그램.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료 음료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모델 케이스로 제 휴게소를 지정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장관은 말했어요. 석유로 번영한 사우디가 이제는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카림 씨가 보여준 나눔의 정신이 새로운 사우디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부가 한국과 식품 교역 확대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믹스커피를 포함한 한국 간편 식품의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춘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준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집트 노동자가 만든 한국 식품 붐, 중동 시장 연 3조 원 규모.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나눈 커피 한 잔이 수조 원짜리 시장을 연 거였습니다. 석유를 파는 나라가 커피를 사들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한 달 후 UAE와 쿠웨이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오만, 바레인까지 걸프 국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중동 전역의 휴게소와 카페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동생 아흐메드의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사우디로 올 거라고 했죠. 동생이 도착한 날 휴게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동생은 여전히 약간 절뚝거렸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형이 대단한 일을 해냈어. 아니야. 내가 보낸 커피 덕분이야.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재회였고 함께 꿈꾸던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동생과 함께 2호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메카로 가는 다른 구간에 새로운 휴게소를 만들기로 한 거죠. 투자자들이 줄을 섰지만 저희는 은행 대출로 직접 시작하기로 했어요. 석유 자본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공간, 그게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상상도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이드 할아버지, 칼리드 부부, 단골 트럭 기사들은 물론이고 한국 대사님과 파이살 사령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손님. 우리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이 이집트에서 왔어요. 정부가 가족 초청 비자를 특별히 발급해 준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휴게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은 신기한 듯 커피를 마셨어요. 아빠, 이게 그 유명한 커피예요? 맞아. 이 작은 봉지가 우리 인생을 바꿨단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떠나고 가족들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어요. 석유를 실은 탱크로리들도 여전히 지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석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을 향한 진심, 나눔의 정신, 국경을 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걸요. 1년 전 파산 직전이었던 이집트 이주 노동자가 이제는 2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우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휴게소를 찾아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느끼러 오는 거예요. 석유 부자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환영받는 공간에서 미소 짓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봉지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석유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지난주 한국 믹스커피 제조사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광고에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삶이니까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중동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에 써달라고요. 회사는 흔쾌히 동의했고 장학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동생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석유 시추 타워의 불빛들 사이로 쏟아지는 별들. 동생이 물었어요. 형, 꿈을 이룬 기분이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보다 더 큰 걸 얻었어. 사람들의 미소를 얻었으니까. 새벽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파키스탄 트럭 기사였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편하게 쉬다 가세요. 한국어로 배운 첫 문장이었습니다. 동생이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그 말. 한국 사람들이 동생에게 건넨 따뜻함.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됐어요. 사막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석유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증명했습니다. 가장 강한 건 권력도 부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국경을 넘어 언제나 연결된다는 걸요. 석유보다 강한 것. 바로 정이었습니다.